임용고 씨를 준비하며 독서실과 원룸만 오고 가던 지난 1월, 그녀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취방에 귀가를 했는데 침대에 이상한 액체가 묻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침구류를 정리해놓고 나가는데 갑자기 침대에 이상한 게 묻어 있길래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로 잔뜩 젖어 있는 이불. 아무리 생각해도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후 3시쯤에 나가고 2시간 그 정도 지나고 이렇게 봤었을 텐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마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마르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민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의문의 액체는 국과수로 넘어갔습니다. 감식반이 와서 검사를 했는데 남성의 정액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묻어있는 거 말고는 집에 네, 그런 건 없었고 이런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 뭐가 막 바뀌어 있다거나 누가 네, 들어갔던 흔적이나 이런 거 흔적은 아예 없었어요. 누군가 지민 씨의 원룸에 침입해 정액을 뿌려놓은 겁니다. 사건 당일 지민 씨의 집 주변 CCTV를 수색한 경찰은 정액 테러의 용의자를 추립니다. 하지만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어요. 사진 같은 거를 보여주시면서 이 중에 아는 사람이 있냐 했는데 저는 다 모른다고 했거든요. 지민 씨는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그 안에 범인은 있었습니다. 침대에 묻은 정액과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가 특정된 겁니다. 라는 사람을 아세요라고 했을 때도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왜냐면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잡고 보니까 저희 과 선배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셨어요? 근데 저는 전혀 몰라요. 말도 해본 적 없고 인사도 해본 적 없고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지민 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정액 테러를 한 남자는 그녀가 다니던 사범대 한 학년 선배 박 씨였습니다. 그는 말 한 번 섞어본 적 없는 지민 씨를 혼자 흠모하다 몰래 미행을 하고 집 비밀번호를 훔쳐본 뒤 범행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모든 범행을 인정한 박 씨는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되게 조심히 살았어요. 이사했다는 사실도 친구들한테 별로 안 알리고 택배도 제 이름으로 안 받고. 사건 직후 부안이 철저한 오피스텔로 이사를 한 지민 씨에게 최근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아파트 어플리케이션인데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찍혀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비만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택배 기사분들인가 싶어서 이제 택배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택배 문자 온 거 보고 시간 대조해보니까 이 날 이 시간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굴 없는 방문자의 정체는 그 남자 박 씨였습니다. 확인 결과 남자는 이사를 간 지민 씨의 집을 찾아와 또다시 침입을 했습니다. 황당하리만치 대범한 범행이 시작된 건 벌써 몇 달 전. 이게 제가 보니 외출한 시간이고 12시에 나가서 5시에 들어온 건데 12시 반에 누가 들어왔어요 지금. 그리고 1시 반에 나갔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반성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거의 2개월 만에 바로 또 집요하게 알아내서 또 그런 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건물 밖에서 기다리던 남자는 공동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주민을 따라 오피스텔로 들어옵니다. 박 씨는 어떻게 알아낸 건지 바뀐 현관 비밀번호 8자리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시로 지민 씨의 집을 드나들며 집 안에서 1시간가량을 머물다 떠난 남자. 남자는 피해자 지민 씨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을 꿈꾸며 교사 임용고 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냥 말수 자체가 없고 일탈행위 같은 거는 버릴 만한 그런 친구도 아니었고 오히려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자의 지인들은 조용하고 공부밖에 모르던 그가 이토록 대범한 범행을 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교생도 모교에 아시는 선생님이 있어서 거기 가서 교생을 했는데 말을 설명을 잘하는 편이었어가지고 가르치는 거는 잘했던 것 같아요.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여러 차례 지민 씨의 집을 침입한 예비교사 박 씨는 지난달 25일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구속해야 한다는 경찰의 생각과 달리 박 씨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범죄 인정하고 이제 다시는 못 다시 안 이어지고 그런 도주물이 없다.
모든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그를 법원이 믿어준 겁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SBS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때 맞나요? 서울에 있어요, 지금. 좀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없을 것 같은데 후배 집에 왜 들어갔던 거라고 하던가요? 자기가 잘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고 뭐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좀 그랬네요. 임용고시. 네. 그럼 계속 임용고시 준비는 하실 생각이?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린 남자의 변호사를 통해 어렵게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수갑 찰 때 그 느낌이 생생하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한테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할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공부도 잘 하시고 사교성도 좋으시고 학교에서도 몇 번 마주치고 호감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더 막 알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의 집에 들어온 거니까 되게 좀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이 막 무섭고 두렵고 갑자기 좀 들뜨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짓을 하고 도망치듯이 나왔거든요. 그의 설명대로 첫 번째 범행이 정말 충동적으로 일어난 한 번의 실수였다면 그는 어떻게 지민 씨가 이사한 집까지 찾아내 또다시 범행을 이어간 걸까? 제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피해자가 말을 해서 학교도 다 알게 되고 다른 공부라도 해보자 하고 독서실을 잡았거든요. 근데 또 보게 됐습니다. 피해자를 그 독서실에서 그 순간은 되게 이거 또 신고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엔 정말 그런 우연이라는 그런 거에 제가 충동적으로 뭔가 또 따라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좀 늦게까지 기다렸거든요. 나중에 비밀번호도 알고 싶어져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소리를 들으니까 뭐 7, 8자리길래 이거 혹시 핸드폰 번호인가 해서 이제 피해자 번호도 쳐보고 남자친구 번호도 쳐보고 그렇게 해서 열려가지고. 근데 사실 제 남자친구 핸드폰 번호 이런 거는 저랑 친한 친구들도 모르고 제 남자친구 번호를 학교에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또 알아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냈냐 이랬는데 그 부분을 또 제대로 진술을 안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또다시 충동적으로 미행하고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남자의 얘기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뭐 침대에는 안 앉았고요. 바닥에 뭐 앉아보기도 하고 창밖 풍경도 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집안에 있는 것 자체가 좋았다고 할까요? 네. 그냥 그 집안에 있는 것이 좋아서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이어갔다는 남자. 그의 변명대로라면 독서실에서의 우연한 조우가 없었다면 2차 범행은 없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안 믿어요. 이 사람이 3월 27일부터 제가 다니는 독서실을 등록해서 다니고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서울 살면 제가 다니는 독서실은 인천인데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1시간 반 넘게 걸리는 독서실을 등록했다는 것부터가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 같고 저는 당연히 무섭게 줄 알았어요. 경찰분들도 저희한테 이 경우에는 구속될 확률이 높고 저희 가족들, 제 지인들 다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에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피해자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 가해자를 처벌을 제대로 강력한 처벌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여러 번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뭐 자위행위도 하고 정액을 뿌려놓고 이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단순히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저희가 이제 기간제 교사를 한다든지 시간 강사 이런 거를 한다든지 학교에서 일하고 싶을 때 그 성범죄 기록 이런 거를 의무를 가서 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불의 정액을 풀이긴 했지만 이건 성범죄가 아니래요. 현재로선 교사 취업 제한을 받는 성범죄자로 재판에 붙여지지도 않았고 비슷한 범죄들의 재판 결과처럼 남자가 실형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확신, 훗날 얼마든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뒤흔든 그 남자가 어떻게 자신과 같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지민 씨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걸 저렇게 뒀나? 이걸 이렇게 뒀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강박증이 생겨서 밖에 나갔는데도 하루에도 몇 번씩 집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하고 이후에 이제 홈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래도 못 믿겠는 거예요. 이 홈카메라가 정말로 뭐 잠깐 꺼졌을 때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미행하고 따라하고 이런다는 건 너무너무 큰 공포감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을 파괴당한 거예요. 그런 것들과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제대로 피해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험이 또 다른 드라마가 돼요.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매일같이 미행을 당했습니다. 그 남자는 내 전화번호도 우리 집도 비밀번호까지도 모든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내 공간에 수시로 찾아와 욕망을 채운 남자. 어째서 그 사람을 이토록 자유롭게 하나요? 어째서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꿈을 꿀 수 있게 그냥 두나요? 지민 씨는 수천 번을 되물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